안녕하세요. 마음을 쉬게 하는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1979년 가을 경상북도의 작은 읍내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때는 버스가 하루에 4번만 들어오던 시절이었습니다. 오전 7시, 오후 1시, 오후 5시, 그리고 마지막 밤 9시. 지금처럼 언제든 탈 수 있는 버스가 아니었어요. 놓치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죠. 민수는 읍내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집은 면소재지에서도 조금 떨어진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집을 나서서 20분을 걸어야 했어요. 새벽 공기는 차갑고 길가의 코스모스들이 이슬에 젖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 시절 시골길은 지금과 달랐어요. 포장도로가 아닌 자갈길이 대부분이었고 가로등도 몇 개 없어서 달빛에 의존해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민수는 늘 손전등을 들고 다녔어요.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나무 도시락통과 함께 말이죠. 버스 정류장은 시멘트로 만든 작은 정자 하나가 전부였어요. 기둥 4개의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정말 소박한 모습이었죠. 그 안에는 나무로 만든 긴 의자 하나가 있었고 벽에는 버스 시간표가 손글씨로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정류장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단발머리에 회색 교복을 입은 여학생 수진이었어요. 수진이는 면소재지에서 좀 더 떨어진 산골 마을에서 왔습니다. 민수보다 30분은 더 일찍 집을 나섰겠죠. 산길을 혼자 걸어와야 했으니까요. 늘 민수가 정류장에 도착하면 수진이는 벌써 그곳에 앉아서 낡은 문학책을 읽고 있었어요. 처음엔 정말 신기했어요. 이 시골에서 문학책을 읽는 또래를 만나다니. 대부분의 친구들은 만화책이나 연예 잡지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이는 달랐어요. 늘 진지한 표정으로 책장을 넘기고 있었죠. 처음 며칠은 서로 눈인사만 나누었습니다. 시골 정서상 먼저 말을 거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특히 남녀 학생 사이에는 더욱 그랬죠. 그저 조용히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9월 말의 가을비였죠. 그 작은 정자로는 빗방울을 다 막을 수가 없었어요. 바람까지 불어서 비가 비스듬히 들어왔거든요. 민수가 가져온 검은 우산 하나로 둘이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 앉게 된 거였어요. 수진이의 머리에서 은은한 비누 냄새가 났어요. 그 시절엔 샴푸가 귀해서 대부분 세탁비누로 머리를 감았거든요. 책 적겠네요. 민수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죠. 괜찮아요. 이미 다 읽은 책이라서. 수진이의 목소리는 맑은 계곡물처럼 깨끗했습니다. 산골에서 자란 아이답게 정말 순수한 음성이었어요. 무슨 책이에요? 한용운 님의 시집이에요. 님의 친모. 그때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 나이에 한용운의 시를 읽다니. 민수 자신도 국어 시간에 배운 것 외에는 잘 모르는 시인이었거든요. 그날부터였어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건. 수진이는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윤동주, 김소월, 박목월. 그 시절 고등학생이 읽기엔 어려운 책들을 척척 이야기했죠. 어떻게 그런 책들을 구해서 읽어요? 민수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 문학을 좋아하셨대요. 수진이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경성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광복 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농사를 짓게 되었다고 했죠. 그래도 책에 대한 애정은 잃지 않으셨나 봐요. 날이 갈수록 둘의 대화는 깊어졌어요. 책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꿈 이야기, 미래 이야기까지. 민수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가고 싶어 했고 수진이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어요. 선생님이요? 네. 우리마을 아이들에게 책 읽는 재미를 알려주고 싶어요. 수진이의 꿈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그 마음이 민수에게는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죠. 10월이 되자 아침 공기가 제법 쌀쌀해졌어요. 수진이는 어머니가 뜨개질로 만들어주신 회색 카디건을 입고 나왔어요. 그 모습이 민수에게는 참 예뻐 보였죠. 어느 날은 수진이가 도시락을 까먹고 오지 않았어요. 민수가 자신의 도시락을 나눠 먹자고 했죠. 괜찮아요. 점심시간에 뭔가 사 먹을게요.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많이 싸주시거든요. 그날 둘이서 나눠 먹은 도시락 맛을 수진이는 평생 잊지 못했어요. 꽁보리밥에 김치, 그리고 달걀말이 한 조각. 별것 아닌 반찬이었지만 마음이 담긴 음식이었죠. 이 구절이 참 좋아요.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민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완전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마음 깊은 곳이 울리는 것 같아요. 그때 민수는 깨달았죠. 자신이 이 소녀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걸. 아침마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진 이유를, 버스 안에서도 계속 수진이를 바라보게 되는 이유를, 집에 돌아와서도 수진이 생각에 잠기게 되는 이유를 말이에요. 하지만 고백할 용기는 없었어요. 그 시절엔 남녀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조심스러웠거든요. 게다가 둘 다 학생이었고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죠. 그저 매일 아침 30분 함께 버스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11월이 되자 단풍이 절정에 달했어요. 정류장 주변의 산들이 온통 빨갛게 물들었죠. 수진이는 그 풍경을 보며 늘 감탄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그러게요. 매년 보는 풍경인데도 새롭네요. 민수 오빠가 있어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날 수진이가 처음으로 오빠라고 불렀어요.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아침 수진이가 평소보다 늦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평소의 밝은 모습이 아니었죠. 어떻게 된 거야?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수진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아버지가 서울로 일하러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도 따라가야 해요. 그때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언제? 이번 주 토요일이요. 바로 사흘 뒤였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버스가 와도 둘 다 조용했고 학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죠. 그 마지막 며칠은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마지막 날 아침 수진이가 민수에게 작은 편지 봉투를 건넸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나도 줄 게 있어. 민수도 전날 밤 내내 써둔 편지를 건넸어요. 고마웠어요, 민수 오빠. 나야말로. 수진아, 서울에서 꼭 선생님 되어. 네. 오빠도 꿈 꼭 이루세요. 버스가 왔어요. 마지막 버스였죠. 수진이가 버스에 오르면서 뒤돌아봤어요.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죠. 민수는 그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의 편지를 펼쳐봤어요. 민수 오빠, 나도 몰랐어요. 매일 아침 정류장에서 오빠를 기다리는 게 이렇게 소중한 시간인 줄. 오빠와 함께 읽었던 시들, 나눠 먹었던 도시락, 우산 속에서 나눈 대화들.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서울에 가서도 아침 7시가 되면 오빠를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선생님이 되면 아이들에게 오빠와 함께 읽었던 아름다운 시들을 들려줄게요.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사랑하는 수진이가. 편지 끝에는 작은 글씨로 서울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민수는 그 후로도 한동안 그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어요. 수진이가 앉던 자리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서울로 편지를 보냈죠. 한 주에 한 번씩 몇 달 동안. 처음 몇 통은 답장이 왔어요. 서울 생활 이야기, 새 학교 이야기. 하지만 점점 답장이 늦어지더니 나중에는 오지 않았어요. 아마 수진이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겠죠. 그리고 새로운 만남들도 있었을 거고요. 민수는 이해했어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아팠죠.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군대에 갔다가 돌아온 후에도 민수는 가끔 그 정류장을 찾았어요. 지금은 새로운 버스 정류장이 생겨서 그 낡은 정자는 없어졌지만 그 자리만은 기억하고 있었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민수는 가끔 수진이를 생각했어요.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말 선생님이 되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리고 지금도 민수는 기억해요. 그 가을의 버스 정류장을, 단발머리 소녀를, 함께 읽었던 한용운의 시를, 나눠 먹었던 도시락을, 우산 속에서 나눈 따뜻한 대화를.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구절처럼 수진이는 지금도 민수의 마음 한구석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시절의 순수했던 모습 그대로, 17살의 그 모습 그대로. 첫사랑은 그런 거예요. 완성되지 않아서 더 아름답고 끝나지 않아서 더 소중한. 여러분도 그런 기억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그 시절의 순수했던 마음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오늘 마음을 쉬게 하는 라디오는 여기서 마칩니다.